네, 이번 순서는 개편을 맞아 새롭게 선보이는 코너입니다.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IT 소식을 한눈에 살펴보는 시간, 클릭잇 수다입니다. 네, 클릭 IT 수다 아니고요. 클릭잇 수다인데요. 이 시간 뉴스잇의 IT 전문 기자 정호성 기자와 함께합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즐거운 IT 세상을 꿈꾸는 뉴스잇의 정호성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저도 남자다 보니까 네. 평소에 뭐 IT, 관심 테크놀로지 이런 거에 관심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또 분야가 방대하다 보니까 또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기계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배우기가 쉽지 않은데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 기자님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 좀 공부를 단단히 좀 해보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네. 앞으로 기자님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실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는 IT 정보들 빨리 가지고 오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믿고 많이 배우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먼저 한 주 동안의 IT 분야의 가장 핫했던 소식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아이폰 6S가 드디어 국내에 출시가 됩니다. 네. 일단은 그 계절이 가을에는 신제품 전시회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걸맞게 이제 드디어 이번 달에 애플 아이폰 6S가 출시가 되고요. 그 10월 23일에 이 통사를 통해서 발표가 됩니다. 지금 좀 전에 들어온 소식인데 명동에도 벌써 지금 예판을 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렇군요. 벌써 이렇게 따끈따끈한 소식까지 전해주셨는데요. 애플, 아이폰 하면 또 이 회사의 제품 갖기 위해서 정말 예약 전화도 불티가 나기도 하고요. 또 밤새워서 줄을 서기도 하는데 네. 난리도 아니죠. 이 제품, 이 아이폰 S6, 이번에 신제품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궁금해요. 일단 그 아이폰 마니아들한테는 조금 안타까운 소식이 가격이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예. 작년에 그 아이폰 16GB 제품 경우는 85만 원이었고요. 이번에 새로 나올 아이폰 6S 16GB 가격은 92만 원입니다. 네. 7만 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이 인상 요인은 그 글로벌하게는 아이폰 가격은 동일하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환율이 작년보다 한 10% 정도 인상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요인이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폰 6S 같은 경우는 그 가장 중요하게 그 개선이 된 기능은 3D 터치 기능입니다. 새로 추가된 기능이고요. 예. 이거는 애플워치에서 원래 있던 그 포스 터치 기능을 개선한 부분이고요. 어떻게 동작을 하냐면 그 터치의 압력 센서를 그 3단계로 나눠서 처음 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눠가지고 그 부분에 동작하는 부분들을 액션을 다르게 취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메일을 저희가 스마트폰을 보잖아요. 네. 그러면 스마트폰에 볼 때 처음에 그 앱을 클릭을 하게 되면 그냥 미리 보기가 되고 앱 기능이 네. 메일을 미리 볼 수 있고 조금 더 누르면 아예 그냥 메일 앱이 열리게 되는 그런 기능이 들어있어서 매우 편리하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2번, 3번 눌러야 볼 수 있던 메일을 지금은 그렇죠. 세게 한 번만 눌러도 맞습니다. 메일이 열린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야, 이게 유용하겠네요. 힘에 따라서 액션이 달라진다는 이 기술력이 발전한 게 정말 네. 놀랍습니다. 기대됩니다. 근데 역시 이 아이폰 하면 뭐니 해도 카메라잖아요. 네. 카메라 성능도 많이 좋아졌나요? 당연하죠. 네. 카메라는 그 아이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똑딱이 카메라들이 아예 안 팔릴 거라고 예. 그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오. 기존의 아이폰 6 같은 경우는 800만 원 하소였고요. 지금 6X는 1200만 원 하소짜리가 이제 센서가 업그레이드가 됐고요. 그리고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연사 속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빨라져서 실제로는 똑딱이 카메라들이 필요 없을 정도로 되게 많이 좋아져. 그리고 사진의 촬영 전후를 영상으로 촬영을 해서 3D 터치를 누르게 되면 그것도 볼 수 있는 라이브 포토 기능도 추가돼서 네. 많은 신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사진 쪽에서는. 그렇군요. 또 이 그래픽 성능도 향상됐다고 했어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신제품이 당연히 나오게 되면 기존 제품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발휘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1년 동안 기다린 만큼 보람이 있습니다. 그 기존의 아이폰 6에 채택됐던 A8 프로세서에 비해서 CPU 성능은 70%가 올라갔고요. 그래픽 성능은 90% 향상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기존에 있던 저희가 쓰고 있는 LTE 이통망 같은 경우도 카테고리 6를 지원해서 최대 다운로드 속도 300메가. 네. 그리고 와이파이 같은 경우도 기가망에 거의 비슷한 860mbps를 지원하기 때문에 매우 빠르게 동영상,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스트리밍 영상을 봐도 전혀 끊김없이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가격은 좀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기능이 많은 만큼 높아졌다고 봐도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가격은 높아졌는데 그만큼 또 성능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시 이후에 반응이 또 어떤지 궁금해요. 뭐라고 들었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그
각종 그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예판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내일 그 정식 출시에 그 예판에 앞서서 그 줄을 서고 있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으니까 예, 기대는 뭐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6 같은 경우는 역사상 제일 많이 팔린 폰이기도 한데 6S도 그 영향을 받아서 꾸준히 더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성능하면 아이폰은 결코 전 세계 어느 휴대전화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아이폰 구매를 좀 꺼려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AS거든요. 참 받기가 힘들어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 A사가 공정거래위원회 권고받아서 AS 약관을 고쳤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7월 달에 사실은 그 공정거래에서 권고를 했습니다. 수리 비용이 되게 수리 비용의 청구라든가 수리하는 프로세스가 되게 비합리적이었거든요. 왜냐하면은 AS를 받으러 간 사람이 AS의 그 받을지 안 받을지는 결정 권한을 애플이 먼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AS 요청을 하려면 미리 수리비로 최대 수리비로 37만 5천 원을 미리 내놓고 그 다음에 그 AS가 발생을 하면 발생한 부분에 대한 차액만 돌려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AS 비용이 과다가 되면 그 받을지 안 받을지는 사용자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한 소비자가 법원까지 소송을 갖고 소송해서 이겨서 결국 공정거래에서 권고사항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달 14일부터는 공정위 권고사항에 따라서 액정 관련 부분들은 직접 소비자가 선택할지 안 할지는 그 AS를 받을지 안 받을지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선택 권한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죠. 다행이네요. 네. 그러면 이렇게 소비자들의 불편이 예상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AS 센터들이 좀 많이 개선이 돼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네, 개선되기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한 가지 소식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때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소니 전자업체 소니가요, 모바일 시장에서 철수를 한다는 소식이네요, 기자님. 어떻게 된 건가요? 소니 CEO인 히라이 카즈오 씨가 소니 엑스페리아 내년까지 수익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CEO가 밝힌 사항이니까 실제적인 사항이겠고요. 엑스페리아는 소니 모바일 브랜드의 대표적인 브랜드명입니다. 근데 소니가 그 기업의 구조조정 비슷한 부분을 진행을 하면서 돈이 안 되는 브랜드들은 매각을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이오 브랜드,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아예 접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하시던 분들한테 좀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음향기기에서 소니는 뭐 저 중고등학교 때 세계 최고였었거든요. 워크맨, 워크맨 다 있었죠. 근데 저는 엑스페리아 처음 들어봤어요. 쓰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요. 이만큼 소니가 모바일 환경에 적응을 못하고 또 그쪽으로 발전을 못해서 이런 일들이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기대하는 수익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온 거겠죠? 맞습니다. 소니 모바일이 구조조정도 하고 비용 절감에도 불구하고 올해 약 600억엔 원화로 계산하면 5,800억 원의 손실을 봤고요. 그런 손실이 계속 누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가장 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보면 시장 점유율 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못 봤다고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가는 상황이고요. 홈그라운드조차인 일본에서도 시장 점유율 1.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이제 그 지난달 이파라고 유명한 전시회가 있는데 거기서 엑스페리아 신제품을 내놨습니다. 신제품을 내놨는데 제일 그 상위 모델인 프리미엄 모델, G5 프리미엄 모델을 내놨는데 거기에 차용된 AP가 발열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사용 중에 발열량이 너무 과다가 돼서 사용을 할 수 없는 진짜 게이트 같은 사건이 발생을 해서 이번이 마지막 엑스페리아 모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소니의 모바일 시장 침몰하게 될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안타깝네요. 자, 이번에는 꼭 알고 가야 하는 주목할 만한 IT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사회학자들이 현대 사회를 정의할 때 21세기는 풍요로운 사회라고 정의를 한다고 합니다.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또 그와 함께 분배가 좀 불공정하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요새 이 공유경제라는 말이 많이 또 화두가 되고 있었는데요. 서울시도 이 공유서울을 슬로건으로 내세우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 공유경제의 활성화에 특히 IT가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요, 기자님. 맞습니다. 일단 경제관념들이 가치 소비의 시대로 바뀌었거든요. 더불어서 소유하는 것보다는 공유하는 부분들이 훨씬 더 이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고요. 소유에는 세금 유지라든가 기타 다른 부대 비용들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더
다른 공유 경제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스마트폰이 보급되면서 예전에는 인터넷이나 이런 부분에서 직접 찾았어야 됐는데 바로 내가 필요한 부분들을 스마트폰에서 앱을 통해서 찾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공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 공유 경제의 대표적인 서비스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 좀 궁금한데요. 제가 알기로 여행자들 사이에서는 에어비투비 그리고 우버 이게 대표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제대로 알고 계시네요. 네. 일단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는 해외 여행자들 같은 경우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숙박을 해외 가게 되면 저희들이 보통 가면 이제 그 호텔이나 이런 데 많이 묵는데 네. 사실은 그 여행을 따라다니다 보면 현지인들의 삶을 접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현지인들이 본인들이 남아있는 숙박업소, 그러니까 뭐 별도로 소유하고 있는 방이나 비어있는 공간들을 공유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에어비앤비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예, 우버 같은 경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자동차나 기타 다른 서비스들로 많이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에어비앤비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어느 정도 좀 정점을 찍고 있는지 좀 알아보고 싶어요. 네네. 어느 정도인가요? 에어비앤비는 최근에 15억 달러의 자금 조달에 성공을 했고요. 네. 기업 가치가 225억 달러, 하나로 28조 8,520억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와. 이 수치는 뭐냐면 힐튼이 전 세계 체인의 넘버원 기업인데요. 네. 276억 달러입니다. 그럼 바로 2등이거든요. 그러네요. 2등 체인이 메리어트가 209억 원이니까 그 가치가 얼마인지는 아마 꽤 큰 논란이 있긴 하지만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와 이렇게 기업의 가치가 높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지 미처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예, 네. 근데 에어 B2B와 함께 또 대표적인 게 우버인데 우버. 저희는 아직 우버 택시에서 네. 많이 그때 우버로 들었거든요. 알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게 똑같은 그 우버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못 쓰고 있긴 한국에서는 서비스가 금지가 되어 있긴 하지만 우버는 창업 6년 만에 기업 가치가 46조 원까지 올라갔고요. 예. 전 세계 50여 개국에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410억 달러 정도로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네. 우리 돈으로 한 46조까지 기업 네. 가치가 올라갔네요. 네, 그럼 이런 공유 경제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선 비용상의 장점이 있겠지만 또 뭔가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는 그 올 6월 기준으로 서울에만 6,080개의 숙소가 등록이 되어 있거든요. 에어비앤비에. 네. 근데 이제 그래서 내국인 이용자들도 많이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에어비앤비가 반면에 이제 그 모텔이나 이런 숙박업소를 이용할 수 없는 오피스텔로 도로 이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금이나 네. 이런 부분 탈루가 되기 때문에 예,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불편한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야,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네. 에어 B2B 그리고 우버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예, 영상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죠. Oh, don't you dare look back, just keep your eyes on me. I said you're holding back. She said shut up and dance with me. This woman is my destiny. She said ooh, shut up and dance with me. 휴대폰으로 울리는 전화라든지 메시지를 주머니나 가방에서 꺼낼 필요 없이 바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면 상태 확인이라든지 아니면은 심박수 기능이라든지 본인이 지금 하루에 어느 정도의 활동량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재미와 의미를 부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Took my arm. I don't know how it happened. We took the floor and she said, oh, don't you dare look back. Just keep your eyes on me. I said you're holding back. She said shut up and dance with me. This woman is my 이메일을 놓치기 쉬우니까 그걸 좀 빨리 확인하려고 손목에 차는 걸 한번 해볼까 해서 여기 왔습니다. 심박동 기능이랑 피트니스 기능이 있어서 좋은 것 같고 일반 패션 시계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chest. So she looked at me. I knew we were bound to be together. Bound to be together. 네. 네, 저게 스마트워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저도 아직 안 써봤는데 네.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종류도 많고 또 가격도 천차만별인데 어떻게 선택하면 좋을까요? 일단은 사용성이 네. 스마트워치 몇 가지 기능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만복이라든가 피트니스 기능들, 그 외에 다른 이제 애플리케이션 등 기능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해서
어떤 제품을 살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많이 쓰는 걸로 해서 제품을 선택하면 네, 좋겠네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기존의 제품들을 보면 스마트 밴드류들이 있고요. 네. 거기에 네. 이제 시계 기능이 들어가 있는 와치인데 와치는 사실은 기존의 시계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인들이 또 구매할 필요는 없고요. 네. 스마트 밴드들은 일단 가격대가 되게 좀 저렴합니다. 저렴하고 만보기 기능도 있고 그리고 숙면 기능, 그러니까 취침 기능 같은 걸 체크를 해서 제가 얼만큼 잠을 자는 시간을 숙면을 취하고 있는지 충분히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서 스마트워치로 갈 수 있는 어떤 디딤돌이 될 수도 있고요. 스마트워치 제품들은 기능들이 되게 스마트폰에 버금가게 기능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과연 내가 필요한가? 저희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물건을 샀는데 필요하다고 샀는데 쓰지도 않아요. 많죠. 그런 게 그런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중고 매장에 팔거나 누굴 주거나 해야 되는데 그런 비용의 낭비가 없으려면 가장 그 맨 밑에 있는 단계부터 차근차근 올라가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스마트폰에 버금가는 기능도 있겠지만 뭔가 단점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이제 배터리입니다. 작은 공간에 쓰다 보니까 저희 맨날 예. 이제 스마트폰 충전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많이 쓰게 되면 그만큼 충전을 많이 해야 돼요. 거기다가 그 흑백이나 이런 건 상관이 좀 없는데 네. 칼라나 FLCD 화면이 클수록 그러니까 그 시계 사이즈가 커질수록 빨리빨리 소모가 되는군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좀 단점을 작용하기 때문에 지금 나온 제품들이 이제 2세대 제품입니다. 애플워치도 그렇고 네. 기어 S2 제품도 그런데 대부분 이제 한 4세대 정도쯤 가야지 완숙된 제품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네. 소비량도 보면 네. 예. 정말 이 알겠습니다. 스마트워치 말고도 이걸 몸에 착용할 수 있는 걸 웨어러블 기기라고 네, 하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네. 발전 속도가 대단합니다. 네. 예, 앞으로도 정말 신기하고 또 재밌는 기계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이 클릭 이수다에 통해서 계속 많이 만나봤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네. 해서 유익한 IT 소식과 알차 앱 정보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뉴스이즈 정호성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기자님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